이번에는 치아 위생이에요. 치아 위생.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동감에서 치아 위생 부분 종이 충족이라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 자, 시험 문제에서 치아 위생이 뭔데요? 치아 깨끗하게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치아 위생이 언제부터 합니까? 그러면 언제부터 한다? 유치가 나면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치아 위생 하면 뭐 칫솔지만 떠올리는데, 칫솔지만 떠올리는 게 아니라 젖은 수건 같은 걸로 이나 인공 같은 거 닦아주는 것도 치아 위생이거든. 그럼 그거는 유치가 나면서부터 젖은 수건을 쓸 수 있고, 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말하면 많이 틀려요, 여러분들이. 자, 칫솔을 사용할 시기가 언제냐? 이래 말하면 우리 생각에는 칫솔을 본인이 들고 칫솔질을 한다는 생각을 해요. 문제를 봤을 때. 그 뜻이 아니라 칫솔질을 시작한다는 말은 엄마가 닦여주는 것도 시작한 건 맞잖아. 칫솔질 한 건 맞잖아. 그래서 혼자서 칫솔을 쓴다 이렇게 말 안 하고 그냥 칫솔질을 한다면 언제부터 한다? 영아기부터 할 수 있어요. 반면 이번에는 혼자라는 말이 들어왔어요. 혼자 하는 거는 영아기 때 못 하잖아요. 혼자 하는 거는 언제부터 할 수 있다? 4에서 6세부터 혼자 칫솔을 쓸 수 있다. 그렇게 말했고, 그리고 치과에서 했어요. 3번에 보면 불소를 공급하는 시기, 그리고 불소를 발라주는 시기. 어디다 발라줄까? 사이질에다가 불소를 발라주는 거 하는 거 시기. 그 다음에 4번도 했어요. 구강 양치할 때 불소 용액으로 양치한다고. 그때 매일 할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할 수도 있는데 3번은 기억을 못하더라도 4번은 꼭 기억을 하세요. 불소 용액 양치는 매일 할 때는 0.05, 일주일에 한 번 할 때는 0.2 기억하십니다. 그 다음에 5번도 한번 시험에 물었던 게 있어요. 구강 첫 검진. 그래서 A가 구강 첫 검진, 전체 검진, 그거를 검진이에요. 전체 검진을 언제부터 할 수 있다? 18에서 29개월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치아가 유치가 모두 다 나는 게 언제요? 30개월이잖아요. 그래서 유치 치열이 거의 다 완성되는 18에서 29개월 때 생애 첫 검진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고, 그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한다면 우선은 탄수화물의 마지막 형태가 뭐였어요? 포도당이거든. 사탕만 많이 먹어서 썩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 빵, 떡, 라면 뭐 이런 것보다. 그래서 빵 같은 거죠. 탄수화물을 감소해야 된다. 간식도 제한해야 된다. 물이 많은 음식이 좋다 그랬죠. 그래서 과일이나 야채 같은 거는 권장한다. 조심하실 거는 칼슘은 뼈하고 상관있고 이하고 상관 있는 걸 아는데 단백질, 인, 칼슘 전부 다 좋은 거다. 그래서 단백질, 인, 칼슘 권장한다.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일광욕입니다. 자, 일광욕은 여러분 어떤 거야? 뭔가 몸에 째어주는 거지. 이때 째어줘서 뭘 흡수하는 걸까요? 두 번째, 비타민 D죠. 그럼 이때 일광은 자외선이다, 적외선이다? 자외선인 거죠. 그럼 이때 비타민 D를 흡수하려고 째어주는데 이게 언제 째어주냐면 우리 생각에는 햇볕이 엄청 쨍쨍할 때, 강할 때 째어주면 좋을 것 같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럼 언제 째냐면 가장 강한 시간이 11시에서 3시 사이야. 그럼 이 강한 시간은 빼야 돼. 그 시간 피해서. 그래서 11시 이전과 3시 이후가 일광욕하기에 좋다 하는 겁니다. 봐주시고, 그렇게 부족했을 때는 구루병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기저귀 발진입니다. 같이 볼게요. 자, 기저귀 발진은 지금 이거 어디예요? 애기 엉덩이 부분이요. 엉덩이 부분이 그냥 완전히 얼마나 가렵고 따가울까? 빨갛게 보였죠. 이게 바로 기저귀 발진이다. 그럼 이 기저귀 발진은 주로 모유 먹는 애기, 모유 먹는 애기 누가 생긴다? 인공 영양아. 그래서 우리 모유의 장점에 설사 이런 게 적다 그랬거든. 근데 인공 영양은 설사도 잘하기 때문에 피부가 엉덩이가 짓눌러요. 그래서 인공 영양가 많고, 그럼 발진은 어디다 됩니까? 기저귀를 자주 갈아줘야죠. 뽀송뽀송하게. 그래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준다.
그리고 피부는 뽀송뽀송해야 되니까 피부는 건조하게 한다. 그리고 또 피부에 비타민이 함유된 재생크림 있죠. 우리 여러분 전 빼고 물론 재생크림 바르잖아. 그래서 비타민이 함유된 재생크림을 두껍게 발라준다. 그 다음에 4번 한번 눈여겨보세요. 발진이 일어나기 전에는 비누로 엉덩이 식혀줘도 돼. 근데 발진이 일어나고 나서는 비누를 쓰는 건 오히려 자극을 줘서 더 안 좋다. 그리고 이때 발진이 있을 때는 파우더 바르는 거 X 파우더 바르지만 말려주고 노출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알코올로 소독한다고 알코올을 발라주면 얼마나 쓰라리겠어요. 안 돼. 그 다음에 항생제 용고를 발라준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생각에는 맞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 발진은 세균 때문에 생긴 게 아니거든. 세균 때문에 생겼다면 항생제 용고를 바르는 거지만 세균이 아니라 접촉으로 생기는 거니까 항생제 용고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자주 노출시키고 자주 건조하게 하고 자주 갈아주고 파우더 바르지 말고 알코올이 나는 거 하지 말고 기저귀 발진입니다. 보고 자 이제 예방접종입니다. 자 아동감염에서는 여러분 예방접종은 반드시 한 문제는 나올 겁니다. 예방접종은 반드시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예방접종에서는 유의사항을 물어볼 거야. 유의사항을. 그럼 그 유의사항에서 다음 중 예방접종 전 유의사항인지 예방접종 후 유의사항인지를 명확하게 구별하실 것. 그럼 예방접종 전에는 어떻게 한다? 전날 목욕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예방접종 당일날 목욕시킨다? X에 하고 나서 목욕은 안 해요. 전날 목욕시킨다. 그 다음에 2번 체온이 올라가 있으면 아이가 예방접종 전에 체온이 올라가 있더라 하면 어떻게 한다? 연기한다 하는 거죠. 연기한다. 왜요? 예방접종이 뭔데요? 인공 능동 면역이야. 일부러 균이나 바이러스를 넣어주는 건데 이 아이가 처음부터 열이 났다면 안에 몸 안에 균이나 바이러스가 있는 건데 또 균이나 바이러스를 넣어주면 불난 집에 완전히 기름 부은 게 되니까. 그래서 체온을 측정했을 때 열이 나면 연기한다. 컨디션은 예방접종할 때는 컨디션이 회복되면 접종해야지 컨디션 안 좋을 때는 하지 않아요. 왜? 지금 몸에 뭐 넣는 거야? 균이나 바이러스를 넣는 건데 완전히 몸이 제일 좋을 때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예방접종은 여러분 오전에 접종하죠. 오전에. 왜냐면 혹시 뭔가 부작용이 있다면 오후에 나타났을 때 빨리 갈 수 있어야 되니까 오전에 접종하자. 그리고 예방접종은 여러분 이제 10월 내보험이 예방접종 철이잖아요. 그래서 예방접종 같은 거 하면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뭐 신도시국에서 여러분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아요. 그래서 우리 원생이 하루에 300명. 여러분 생각 이런 왜 안 놀래? 그럼 예방접종 하는 애들이나 아픈 애만 300명이야. 그럼 엄마 따라오지. 그럼 뭐야? 600명이야. 또 동생, 누나 또 같이 오지. 그럼 여러분 얼마나 많아? 그죠? 그럼 이때 예방접종은 받아야 될 시기에 받는데 데리고 가는 보호자가 예를 들어서 이웃집 아주머니가 아유 우리 애기 데리고 가면서 같이 갔다 올게요. 걱정 말고 공부하고 오세요. 한번 공부하고 오세요. 또 직접 다녀오세요. 그래서 감사해요. 이렇게 같이 갔어. 그럼 의사가 예진하다가 혹시 얘 밤에 뭐 기침 안 했어요? 몸 어땠어요? 콧물 안 흘렸어요? 컨디션 어때요? 이 아줌마는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모르겠는데 하면 정확하게 예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 상태를 잘 아는 보호자가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 받는 날 애들이 완전히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 그죠? 그럼 정신 없는데 여러분이 예방접종 막 뛰어다니까 나 예방접종 하자. 이거 아닌데 따라갔어. 그 애는 같이 따라온 누나야 또는 동생이야. 그 애한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방접종 하지 않을 어린이는 데려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기억하고 그럼 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나서는 바로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코로나 때도 한 30분 정도 앉아 있었어. 그래서 접종하고 나서 30분 동안은 의료기관에 머물세요. 혹시나 부작용이 나타날까봐 머무세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애들끼리 모아서 야 키즈카페 가자 하고 데리고 가지 마세요. 집에 가서 한 3시간 정도는 집중 관찰하세요. 혹시 부작용이 나타날까봐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접종하고 나서
2, 3시간은 관찰하고요. 그리고 집에 가서도 그날부터 해서 3일 정도는 관찰하세요. 그래서 이게 7번에 보면 접종 후에 3일간은 관찰해요. 자, 결론 얘기해볼까? 접종하고 나서 2, 30분간은 병원에 머물러요. 그리고 집으로 바로 가서 3시간은 집중 관찰하세요. 그리고 며칠간은 3일간은 신경 쓰세요. 자, 여기 약간 초겨워져? 2, 30분, 3일간, 3시간, 3일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는 거야. 그리고 3번에 보면 접종 당일은 목욕 당연히 안 하고, 그리고 4번에 보면 과격한 운동하지 마라. 왜 여러분? 운동 막 하고 나면 온몸이 아플 수 있잖아. 근데 그 아픈 게 예방 접종하고 나서 뭔가 문제가 아픈 건지, 운동을 해서 아픈 건지 구별이 안 되니까 하고, 그리고 5번 접종 부분을 깨끗하게 하고, 첫날은 바로 밑으로 배우세요. 특히 생백신 맞은 BCG 접종 같은 거 있죠. 그런 애들은 생균이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는 좋지만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세게 나타나. 그래서 옛날에는 대구시 달서구 어디 보건소에서 BCG 접종을 맞은 영아가 죽었다 이런 거 많아요. 그래서 잘 때는 엎어져서 재우면 아이 상태를 제대로 모르니까 바로 눕혀 재워라 그 말이 됩니다. 이건 여러분 노인간호에서 했어. 제가 왜 노인간호에서 집어넣는지 제가 졸았나봐요. 아동간호에 아니고 노인간호에서 했어요 하고. 자, 그 밑에 보시면 표에서 보겠습니다. 자, 표에서 보면 자, 예방접종 스케줄이에요. 자, 예방접종 스케줄 여러분 시험 나온다니까? 꼭 나온다니까. 이거는 뭐냐면 1차, 2차, 3차를 막 다 외우지는 않은 거야. 아셨죠?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거를 외우는 거는 제가 표시를 좀 해놨어요. 자, 어떤 거를 꼭 해야 되냐면 태어나서 한 달이에요. 1개월 안에는 어떤 거 해야 돼요? B형 감염이에요. 사백식, 생백식 안 해도 돼. 그냥 B형 감염을 해요. B형 감염하고 BCG 접종이 들어가는데 이때 제일 먼저 하는 건 1차적으로 뭐였다? B형 감염이잖아. B형 감염이 출생 즉시 아닐까? 그러면 B형 감염 봐요, 여러분. B형 감염이 언제예요? 3번 하잖아? 3번 하지? 3번이 언제예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 0, 그 다음에 1개월 때 하고 또 6개월에 하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B형 감염은 3번을 접종하는데 0, 1, 6 그냥 그렇게만 기억하면 돼. B형 감염은 0, 1, 6이에요. 그럼 0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데요? 출생 즉시 하는 거야. 맞죠? 출생 즉시에.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떡하죠? 설명으로 할게요. 했을 거니까. 자, B형 감염은 태어나자마자 접종하는데 만약에 말입니다. 엄마가 B형 감염 바이러스를 갖고 있어요. 그럼 그 상태일 때는 애기한테 예방접종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0, 1, 6이 하지. 그럼 1차 때 어떻게 하죠? 1차 때 즉시 하는 거는 지금 다른 얘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1차 때 엄마가 B형 감염을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고. 그럼 엄마가 갖고 있었으면 애기한테도 살짝 갔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처음에 1차 맞을 때 특징이 뭐냐면 B형 감염은 일반적으로 백신 맞을 때요. B형 감염 백신 맞아. 그런데 이것만 맞는 게 아니라 플러스 B형 감염 혹시 만약에 바이러스가 있다면 치료제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B형 감염 면역 글로불린은 여러분 치료제야. 그러니까 인공수동이라고 치료제야. 그러면 1차 때 어떻게 하냐면 2개를 동시에 맞는다. 2개를 뭐를 맞는다? B형 감염 백신하고 원래 맞아야 될 B형 감염 백신하고 안 걸렸을 때를 생각해서 백신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혹시나 걸렸을 수도 있으니까 B형 감염 면역 글로불린하고 동시 접종이 1차예요. 그럼 2차 때는 어떻게 할까요? 3차 때는 어떻게 할까요? 2차, 3차 때는 치료제는 계속 2차, 3차 없어. 치료제는 한 번만 맞는 거야. 그러면 2차 때는 B형 감염 백신만 맞아.
3차 때도 B형 간염 백신만 맞아. 1차 때만 엄마가 B형 간염을 갖고 있다 한다면 B형 간염 백신하고 B형 간염 면역 글로불린하고 동시 접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셔야 되겠죠? 했죠? 그죠? 했죠?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CG 접종은 언제예요? 4주 안에만 하는데 4주 이내만 하는데 그런데 BCG 접종은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묻죠? 무엇을 예방하는 백신이니까 뭐죠? 결핵을 예방하는 백신이다 하는 거 기억하고 그 다음 BCG 접종을 하는데 4주 안에만 맞으면 되는데 만약에 산모가 애기 엄마가 결핵을 갖고 있어요. 앓고 있어요. 그럼 이럴 때는 굳이 4주를 기다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엄마가 결핵인데 실내감 애기 수유한다고 안아주고 이렇게 하다가 오히려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엄마가 결핵을 앓고 있다면 BCG 접종은 언제 할까요? 출생 즉시 하고 만약에 결핵을 앓고 있다 이런 말이 없다면 늦어도 4주 안에 하면 된다. 그 소리가 되겠습니다.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개월, 4개월, 6개월 때 그냥 계속 이렇게 몰려서 와요. 근데 저는 4개월, 6개월에는 큰 표시를 안 해놨어요. 그럼 지금 2개월 때 하는 거를 당연히 4개월, 6개월도 하겠다고요. 그럼 그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다? DTAP 기억하셔야 되겠죠? 다람쥐 DTAP 하는 말은 DPT 이렇게 해도 돼. DPT 하는 말이나 DTAP 같은 거예요. 아셨죠? 그럼 시험 문제에서 DTAP는 무엇을 예방하는 백신인가 하면 3종세 뜻 디파벳. 디파벳 3종세 때 예방하는 게 DTAP. 언제 한다? 2개월, 4개월, 6개월 때. 요거 하는데 그럼 문제에서 이번에는 이렇게 물어요. 실제 기출 문제에서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DPT, DTAP는 2개월, 4개월, 6개월에 하는 거잖아. 그런데 어떤 엄마가 소아과에 예방접종을 왔어요. 근데 우리 애기가 뭐 집에 일이 있어서 바빠서요. 2개월 때 DTAP를 2개월 때 1차 접종했어요. 1차 접종했어요. 했는데 2차 접종을 4개월에 했어야 되잖아. 해야 되는데 언제 지금 모성이 아니라 소아과를 왔냐면 예방접종을 왔냐면 10개월에 예를 들어서 왔어요. 10개월에 내원했어요. 2차 접종 안 했다고. 그래서 상담하는 거야. 선생님, 제가 우리 애기가 2개월에 DTAP를 맞췄는데 깜빡하고 10개월인데 아직 안 맞았어요. 2차를 안 맞았다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간호조무사가 또는 간호사가 어떻게 안내해야 되는가? 설명해야 되는가? 그러면 너무 많이 지났네요? 그러면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다시 처음부터 스케줄 짜야 됩니다. 1차부터 맞아야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너무 늦어서 왔으면 1차 맞은 거 있죠? 이거는 어떻게 한다? 인정해. 1차 맞은 거는 맞은 거야. 이건 인정해. 됐죠? 1차 맞았어? 그럼 오늘 지금 이거는 몇 차가 되는 거다? 오늘 맞은 게 2차가 돼. 그래서 오늘 오는 거 2차 오늘 접종하는 거예요. 접종해. 그러면 이제 다음번 내원 예정일을 말해줘야 되겠죠? 그럼 다음번은 언제 와야 될까? 2달 뒤에. 원래 2달 간격으로 맞는 거니까 지난번에 맞은 거는 1차 인정하고 오늘 2차 접종으로 간주하고 그 다음에 2개월 뒤에 뭐 한다? 3차 접종하십시오 라고 답변을 안내를 줘야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물어요. 그래서 2, 4, 6개월에 맞는 DTAP 접종을 맞는데 늦게 왔다. 1차 맞은 건 예전에 맞은 거 인정하고 오늘 게 몇 차가 된다? 2차가 되고 2달 뒤에 3차 접종을 안내해줘라.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폴리오 같이 맞아요. 폴리오 하는 건 여러분 뭐지? 소아마비예요. 그래서 이 소아마비는 지금은 사백신이에요. 그럼 사백신이 뭐야? 말린 게 죽은 거지 바이러스가. 그런데 옛날에는 생백신이었어요.
옛날엔 생백신이 있었어. 그럼 생백신은 폴리오, 소아마비 생백신은요 주사 맞는 거야. 그런데 생백신은 애기 입에다가 예전에 스포이드로 입에 약물을 떨어뜨려 줬어. 그래서 저 나이 때 애기를 키우신 분은 예방접종인데 입에다 스포이드로 약물 또 떨어뜨려 주는 게 소아마비예요. 그런데 지금은 없어요. 왜 없냐면 이 생백신은 펄펄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애기 중에서 소아마비 생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애기가 오히려 소아마비에 걸려버렸어. 왜냐면 숙주인데보다 생백신이 더 세가지고 어떤 국내 애기가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일 이후부터는 생백신을 접종 안 하고 사백신만 주사로만 접종해요. 그래서 사백신은 주사예요. 그래서 이것도 2, 4, 6개월이에요. DPT, 폴리오, 그리고 또 B형, 헤모필루스 이런 말 들어가지. 이거 하면 이름이 뭐다? 뇌수막염. 이것도 2, 4, 6개월에. 그리고 또 하나 폐렴구균 2, 4, 6개월에. 그리고 또 소아들에게 많은 장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로타 바이러스. 모든 나이 성인들도 잘생기는 바이러스 일으키는 장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노로 바이러스. 소아들에게서 가장 분발하는 장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로타 바이러스. 로타 하면 어린애들이에요. 그럼 이 로타 바이러스도 2, 4, 6개월에 하겠습니다. 결론 2, 4, 6개월에 예방접종하는 거는 DTAP, 폴리오, 그리고 B형 헤모필루스, 그리고 폐렴구균, 그리고 로타 바이러스. 되셨죠? 외워두셔야 됩니다. 보고. 그리고 또 제가 예방접종 스케줄에 뭔가 특이사항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렸던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2, 4, 6개월에는 막 정신없이 주사 예방접종 스케줄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조금 한숨 돌리면 한 6개월에서 만 12세 사이에는 그냥 요거는 참고 정도 뭐한다? 인플루엔자 접종하죠. 인플루엔자 몇 급이죠? 그럼 4급이죠. 인플루엔자 4급이에요. 매년 접종합니다. 그럼 노인들은 인플루엔자 이거 매년 접종해줘요? 노인들 매년 해주면 괜찮아요. 노인들도 매년, 애기들도 매년 인플루엔자 접종해줘요. 그리고 폐렴구균은 2, 4, 6개월에 애기들한테 하는데 노인들은 어떻게 했죠? 폐렴구균 접종해줬어요? 해줬어. 무료로 해줬어. 근데 2, 4, 6개월 이렇게 3번 접종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접종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2에서 15개월 되면 또 예방접종이 막 이루어집니다. 그럼 12, 15개월 되면 어떤 예방접종 합니까? 한다면 MMR이죠. 기억하셔야 되겠죠? MMR 하면은 12, 15개월이에요. 그럼 이 MMR은 어떤 거 3종 세트를 맞는 겁니까? 홍유풍, 그죠? 홍유풍 3종 세트 MMR이에요. 접종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추도 들어가요. 그래서 뒤에 있는 뇌수막염 4차, 폐렴구균 4차는 전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12, 15개월에 처음으로 하는 거는 MMR 그리고 수도 2가지 하는 거 같이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2에서 23개월에 12개월에서 23개월에 하는 것 중에서 자, 처음으로 하는 게 뭐가 들어간다? 일본내염. 그리고 또 A형 간염. 그래서 12, 23 하면은 일본내염, A형 간염. 그렇게 기억하고 그 다음에 밑으로 짜르락 내려와서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볼라면 보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만 11에서 12세. 만 11에서 12세 때는 하는 것 중에서 저는 그냥 6차인 건 안 다룰게요. 안 다루고 처음으로 하는 게 뭐가 들어간다?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자, 이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은 이 바이러스 이름이 뭐다? HPV. 그래서 이게 어떤 걸 유발하죠? 자궁경부암 일으키는 바이러스죠. 이거 예방접종 만 11에서 12세예요. 아셨죠? 그럼 자궁경부암 일으키는 바이러스 예방접종은 만 11에서 12세. 자, 조심. 자궁경부암 검진은 언제부터 시작해요? 만 20세. 헷갈리면 안 돼요. 자궁경부암 검진은 만 20세부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인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백신은 만 11에서 12세부터
이루어진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 적힌 스케줄에 보면 생이냐 사백신이냐 이런 말 했었죠. 그때 우리가 백신 중에서 생백신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들어갑니까? 한다면 한번 참고 정도예요. 자, 이때 MMR 생백신은 여러분 효과가 좋을까 안 좋을까?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생이니까. 그럼 이때 생균을 접종하는 경우는 MMR 홍루풍 산전소 돼 있죠. 생백신이에요. 그리고 또 수두 생백신이에요. 그리고 BCG 생백신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 다 까먹더라도 MMR, BCG, 수두 생백신이다. 그냥 그 정도. 그러니까 참고로 뭐 광견병, 공수병이야, 공수병. 그리고 인플루엔자는 여러분 생사가 다 있다. 그럼 인플루엔자 생사 무슨 말이에요? 생도 있고 사도 있다고. 그 다음에 또 일본 내용도 생도 있고 사도 있어요. 그 말이고 이건 여러분 참고로만 하세요. 근데 그 위에 있는 예방접종 스케줄 하는 거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봐주실 것. 자, 이제 질환들을 조금 몇 개씩 이제 언급하는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아토피입니다. 아토피. 자, 여러분 애기 얼굴 봐봐. 애기 이쁘죠? 애기들은 이뻐. 근데 애기들이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촌스럽게 생긴 애기들이 또 귀엽지 않아요? 약간 애기 약간 촌스럽게 생긴 것 같아. 세련된 이미지는 아닌데 애기들은 예뻐요. 전 애기들이 너무 예뻤어요. 실습할 때 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기 중에서 어떤 애기는 제가 나중에 오성간호 할 때 말씀드릴 건데 탯줄을 목에 감고 나온 애기 있어요. 감고 남았는데 빨리 해가지고 안전하게 이제 아기를 출산했는데 너무 예뻤어요. 그 다문화 가정 애기였는데요. 아빠가 흑인계, 엄마가 이제 한국인인데 아빠 쪽을 많이 닮았어. 그래서 머리카락이 왜 흑인들은 곱슬곱슬 푸들처럼 그렇잖아요. 그래서 곱슬곱슬. 그리고 또 흑인계들은 이 콧대가 좀 낮은 편인데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얼굴 피부도 거의 흑인계에 가까웠다니까. 근데 인기 제일 많았어. 너무 귀여워가지고. 근데 이 아토피 애기들은 피부가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온 데가 다 긁어서 봐봐 튼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아토피는 여러분 중에서도 아토피를 가진 분도 있을 거고 자녀분 중에 아토피를 갖고 있는 분도 있을 거야. 그렇다면 내가 아토피였다면 여러분 중에 있다면 아마 부모 중에서 아토피가 있었어. 알레르기가 있다고. 그리고 여러분 자녀가 아토피가 있다면 여러분 중에 부모 중에서 아토피나 알레르기가 있다고. 이 아토피는요 유전이에요. 유전을 무시 못해요. 유전적인 게 있어요. 있고 앤드 유전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은 환경적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도 갖고 있어. 유전과 환경의 요인을 다 갖고 있어요.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아토피는 굉장히 특징이 뭐요? 가볍잖아요. 소양증이잖아요. 그럼 이때 소양증에는 시원하게 해야 돼요? 덥게 해야 돼요? 가려우면 시원해야 돼요. 그래서 시원한 환경을 해주고 전부 다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건조해서 긁게 돼. 건조하니까. 그죠? 그래서 보습제 발라주고 그 다음에 건조하면 안 되니까 가습기 써주고. 그렇지만 이 애기들한테 파우더를 발라주면 오히려 노출이 더 안 돼. 그래서 파우더는 X예요. 그리고 비누는 어떤 비누를 쓴다? 건조하잖아요. 중성 비누를 쓰고 그리고 까칠까칠하면 니트 같은 거 입으면 더 가렵잖아요. 면으로 된 옷을 입고 그리고 꽉 붙으면 소양증이 안 좋아요. 옷은 헐렁하게 입고 그리고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으니까 악화되는 알레르기 자극을 피해야 되겠죠. 그리고 음식에서도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는 저알레르기 시기를 해야 돼. 그리고 보기에서 잘 물어. 이런 음식들은 알레르기를 유발하니까 먹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어떤 거다? 초콜릿, 그 다음에 달걀 중에서 흰자, 노른자, 아까 흰자, 그래서 달걀, 그리고 오렌지 주스, 땅콩, 우유, 생선 이런 거 먹지만 오렌지 주스에도 여러분 다른 감미료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초콜릿 외워두셔야 돼요. 초콜릿 안 좋은 거, 초콜릿, 달걀, 오렌지 주스, 땅콩, 우유, 생선 이런 거는 피하는 거예요.
하고 2차 감염을 막는다는 말은 가려워서 막 긁어서 상처 생기는 균이 또 들어가니까 그럼 긁지 말아야 되니까 아이니까 어떻게 한다? 팔꿈치 보호대. 그래서 팔꿈치 보호대 아니면 손에다가 끼워주는 장갑 보호대 이런 거를 해주자 하는 겁니다. 아끼입니다. 기억을 하실 것. 이번에는 뇌수종이에요. 뇌수종 이것도 많이 있죠. 뇌수종은 말 그대로 뭐예요? 뇌에 물이 찬 거. 한마디로 수두증 같은 말이에요. 그럼 뇌수종은 여기 애기 보여요? 애기 보여요? 이 애기 보이죠? 머리가 이렇게 커져 있잖아. 뇌에 물이 차가지고. 그래서 제가 실습할 때도 이런 애기를 봤어요. 그 재활원 쪽에서 실습을 하는데 병원이 아니라 버려진 아이. 근데 버려진 애인데 그냥 보육원은 건강한 아이들, 그냥 일반 아이들을 버렸다면 여기는 뭔가 건강상의 기형을 가지고 있고 문제 있는 아이들을 버리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저 애기 좀 우유 좀 주세요 하고 병에 우유를 주래. 그래서 갔더니 진짜 거짓말 아니라 수박만큼 머리가 조그만 3살이면 여러분 한 2돌 지난 거야. 2돌 정도 지난 애인데 얼굴은 조그만하게 이렇게 생겼는데 머리가 한 3만 원짜리 수박만큼. 이렇게 그래서 등 쿠션 같은데 이렇게 기대가지고 있었어요. 기대서 있었는데 이 애기 수유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안아서 우리 보통 수유하는 것처럼 아기를 아이고 안아서 이게 하잖아요. 그렇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등 쿠션 속에 손을 넣어서 이렇게 했는데 빵 반사도 약해요. 잘 못 먹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갔더니 실습 갔더니 며칠 뒤에 갔더니 그 자리에 쿠션만 있고 아기가 없어요. 쿠션 하나만 덩그러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복지사 선생님한테 요 애기 이름을 말하면서 이 애기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오늘 새벽에 저기 하늘 날아갔대. 그래서 갑자기 막 경련하면서 혼수에 가셔서 병원에 옮겼는데 사망했다고 했어요. 사망했다고 했어요. 그럼 이 경우는 뇌에 물이 차면 일단 1번에 보면 뇌압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일단 이 아이는 뇌압이 올라가면 안 돼. 뇌압이 올라가면 안 돼. 그럼 우리가 성인이라면 어저께 했었죠. 지난번에 했었어요. 성인이라면 제가 금요일날 보충할 때 성인이라면 뇌압이 올라갈 때 증상이 있다 그랬죠. 어떤 증상이 있었어? 머리가 안 맞고 그리고 구토해. 그러니까 두개 구토는 어떤 구토? 뿜어내는 구토. 힘이 이렇게 팍 튀는 구토. 그리고 세 번째가 눈, 시야가 감소되는 게 안에 있는 부분 중에서 요두라는 데가 있는데 그 자리가 부어요. 이 세 가지가 3대 증상이었어요. 그런데 애기들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애기가 머리 아플 때 소리 안 하잖아요. 그럼 이 애기들한테는 먼저 당연히 머리에 압이 올라가니까 머리 둘레가 커져요. 머리 둘레가. 그래서 머리 둘레가 커지기 때문에 매일 뇌압이 올라갔나 안 올라갔나 알아보려고요. 머리 둘레를 체크하는 거예요. 머리 둘레를 체크하고 그리고 애기들은 천문이 있을 거 아니야. 천문이. 그럼 우리 천문할 때 말씀드렸어. 천문이 몇 개 있다? 대천문 하나, 소천문 하나 있는데 대천문이 여기 이마 바로 위에 어떤 모양하고 있다? 다이아몬드 모양을 하고 있다고 했어. 그럼 여기 있는 대천문이 불룩하게 올라오는 상황이 지난번에 뇌압이 올라갔을 때 하나는 아기가 땡깡 부리면서 울었을 때 올라간다고 했어. 그럼 이때 대천문이 불룩하게 올라가는지를 매번 확인을 해야겠죠. 만약에 천문이 불룩하게 올라갔다면 뇌압이 올라간 거니까 확인하고 그 다음에 뇌압이 상승되는 걸 막으려면 여러분 일단 자꾸 머리를 돌리고 막 옆으로 놓고 하면 안 돼. 가만히 안정해야 돼. 그래서 2번에 보면 외부 자극을 감소하라 하는 말이 절대 안정 되는 거예요. 절대 안정하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머리를 잡고 어린이 경우도 막 돌리고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자극을 주지 말고 그 다음에 매번 뇌에 압이 올라갔으니까 뭔가 의식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의식 수준도 체크하고 만약에 성인이라면 의식 수준을 어떻게 체크할까? 애기라면 뭐 발바닥 같은 데도 자극 주고 하지만 어른들이면 어떻게 체크해요? 눈 떠보세요. 눈 떠보세요. 상황이 어떻게 되세요? 언어적 자극. 그리고 또 하나는 불빛
동공 반사 이런 거를 보겠죠. 그래서 의식 체크하고 그다음에 머리 쪽에 여러분 압이 올라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 머리를 좀 올려줘야 압이 밑으로 내려가잖아. 그래서 자 이렇게 보세요. 진상 머리를 30도 정도 올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성인이나 아동이나 똑같아요. 머리에 압이 올라간다 하면 머리 압을 밑으로 내려줘야 되니까 머리 쪽을 30도 정도 올려준다는 거 그 말이고. 그리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플루이드 수액을 이빨 많이 주면 어디로 갈까? 심장 쪽으로 가서 머리 쪽으로 갈 수가 있어.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면 안 되니까 수액의 양도 좀 적대해주는 거예요. 3번은 여러분 그냥 참고로만 하고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뇌압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막는다. 그러려면 머리 둘레 체크하고 그 다음에 대청문 블루카이 올라오는지 체크하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진상 머리를 상승시킨다 하는 게 뇌압 상승의 가능입니다. 성인에서 물어볼 수도 있고 소아에서 물어볼 수도 있어. 그런데 성인이라면 대청문 머리 둘레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소아에게 그죠? 영아에게나 이런 말을 하셔야 되겠죠.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아들에게 생기는 질환 중에서 중이염입니다. 중이염. 그럼 이 중이염은 어른들이 노인분들이 중이염 생겼다 잘 안 하잖아요. 왜? 소아에게 중이염이 언제 가장 고발한다? 6개월에서 24개월. 그럼 24개월이니까 2살인 거죠. 1년이 12개, 12개월이니까 그죠? 2세라는 말은 24개월까지 잘 생긴다. 그럼 소아들한테 중이염이 잘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한다면 자 여러분 이거 인체 구조할 때 말했어. 여기 코에서 귀까지 여기 이어지는 관이 있다 그랬죠? 이 관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 중이관, 중자 빼, 이관 또는 유스타피오관. 여기서 코에서 귀까지 이어지는 관. 그 관이 어땠다? 애기들은 짧고 곱고 넓어서 외워버리세요. 안 되면. 그래서 중이염이 잘 생기는 이유는 이 관이 짧고 곱고 넓어서 잘 생긴다. 그리고 중이염은 누군가가 간접 흡연을 할 때 중이염이 잘 생기고 그리고 또 인공 영양아들한테 잘 생긴다. 이때 생각해봐요. 여기 이 관에 뭔가 염증이 생기고 뭔가 콧물 같은 게 고여서 잘 생기니까 내가 우유를 먹일 때 눕혀서 먹이면 이 관 쪽에 우유나 이런 게 고여 있게 돼. 그래서 중이염인 거를 막으려면 상체를 어떻게 해야 된다? 높이고 수유를 해야 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이염 간호에서는 당연히 머리 쪽으로 요 관 쪽으로 뭔가 분비물이나 액이 보이면 안 되니까 머리는 상승을 시키는 게 중요해요. 머리를 올려주고 그리고 눕힐 때는 머리를 올린 다음에 생각해봐요. 내가 이쪽 귀가 아파? 그럼 아픈 귀가 밑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눌리지 않게 위로 가야 돼요? 눌리지 않아야 돼. 그래서 눌리지 않고 안 아픈 쪽으로 눕는다. 이 말은 아픈 쪽이 위로 가게 누워주는 거예요. 그 말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삼출성 중이염이다. 그럼 삼출성 중이염이란 말은 진물이 나는 거야. 그럼 진물이 날 때는 아픈 쪽이 밑으로 가야 되겠죠. 왜? 건강한 쪽이 밑으로 가고 아픈 쪽이 위에 오면 아픈 쪽에 진물 같은 게 건강한 쪽으로 흘러가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그냥 중이염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아픈 쪽으로 눕는 건데 삼출성 중이염이다 이렇게 말하면 아픈 쪽으로 눕혀주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